안녕하세요. 풀피치입니다. 오늘 분갈이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면 A부터 Z까지 분갈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찾아보실 만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만 참고하시면 작은 화분부터 큰 화분까지 모든 화분들을 다 분갈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PPT를 띄워가지고 여러분들도 시각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풀빛 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왕초보이신 분들을 초점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식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까지 가르쳐 준다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식물을 완전 모르시는 분들도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갈이가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마 가드닝 하시면서 분갈이만큼 쉬운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제일 쉬운 난이도에 속한 게 분갈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분갈이입니다. 그래서 분갈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스타트만 잘 끊어 놓으면은 작은 화분이든 큰 화분이든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분갈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첫 번째, 분갈이 하는 이유입니다. 총 3개가 있어요. 뿌리 과밀, 그리고 흙물리성 붕괴, 그리고 세 번째 영양 고갈인데요. 하나 설명드릴게요. 뿌리 과밀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너무 화분에 꽉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뿌리가 화분에 가득 차 있으면은 화분 위로 올라오거나 화분 물구멍 아래로 뿌리가 탈출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성장이 정체되거나 아니면 아스파라거스 같이 뿌리가 정말 강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 화분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흙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은 흙의 물리성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보수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배수성이 떨어지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화분 내에서 과습과 건조가 반복되면서 뿌리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 내에 흙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는 영양 고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흙 내에는 배양토 기준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영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양들을 비료를 추가하지 않는 게 되면은 더 이상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양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거의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식물들이 결국은 고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료를 따로 추가하지 않는 경우엔 분갈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준비물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또는 부족하게 되면은 분갈이를 멈춰야 되거든요. 분갈이 할 때는 준비물을 잘 갖춰 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는 화분인데, 우리가 새로 바꿀 화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 식물의 화분보다 1.5배 큰 화분으로 바꾸시면 되세요. 제가 조금 이따가 화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흙입니다. 흙은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흙이 모자른 상태가 되어지면은 되게 귀찮아지거든요. 뭐 다이소를 가야 된다든지 다음날 배달을 받아서 어, 다시 분갈이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흙은 최대한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흙은 한 50리터 정도로 준비해 놓고 분갈이를 합니다. 그리고 깔망이에요. 깔망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 할 때 그 배수구멍으로 흙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플라스틱 망이에요. 그리고 모종삽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큰 모종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 사용하다 보면은 답답하거든요. 흙이 많이 안 담겨서 답답한데, 모종삽은 결국은 큰 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큰 모종삽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김장 매트는 이제 실내에서 분갈이를 하실 때 여러분들 그 흙 치우는 게 나중에 정리할 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김장 매트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분갈이용 통이 있어요. 저는 분갈이용 통을 사용하는데, 이제 분갈이용 통도 김장 매트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분에서 식물을 빼내면은 뿌리가 많이 이렇게 서클링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감겨 있고 막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뿌리를 좀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화분에서 빼서 옮기는 것을 연탄갈이라고 하는데, 최대한 연탄갈이는 하지 않고 뿌리를 정리하고 옮겨주시는 것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풀어줄 때는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는데, 뭐 첫 번째로는 나무젓가락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갈퀴 같은 거 사용하셔서 뿌리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지가위. 분명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네, 잘 드는 가위로 준비하셔서 분갈이 할 때 함께 사용하시면 되고, 이 고무망치는 왜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고무망치가 사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래도 있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뿌리가 가득한 화분을 이제 분갈이를 할 때 안 빠져요. 그 화분에서 잘 안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먹으로 화분을 치거나 뭐 이렇게 흔들거나 뭐 밑에서 누르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고무망치가 있으면은 그 화분을 두드렸을 때 손이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잘 빠지는 걸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쿠팡에서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는데 너무 유용하니까 이제 뭐 필수적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은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예요. 분갈이 타이밍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수를 했을 때 너무 빨리 마르거나 너무 더디게 마르는 경우를 첫 번째 타이밍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가 화분 밖으로 나올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화분 밖으로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무조건 분갈이를 해줘야 돼요. 세 번째로는 새잎이 작게 나오는 경우예요. 이거는 양분 부족일 수 있고 뿌리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기존에 나온 잎보다 훨씬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잎이 이렇게 작게 나오면은 이제 분갈이 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타이밍을 보시고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분갈이 시기는 언제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때는 봄이나 가을에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시기에 대한 내용은 노지에서 식물을 키울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에는 뭐 여름에 해도 괜찮고 겨울에 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는 뿌리 활동이 언제 활발히 일어나고, 그리고 성장, 잎과 줄기의 성장이 언제 활발히 일어나냐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분갈이 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실내에서는 여름이나 겨울에도 되게 일정한 환경이기 때문에 언제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예요. 흙과 화분의 이해인데요. 먼저 흙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흙은 여러분들 뭐 그냥 어떤 흙을 사용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성장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배양토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흙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배수, 보수, 통기성, 이렇게 세 가지의 3요소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유튜브를 어떤 다른 데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배수가 좋은, 보수가 좋은, 통기성이 좋은 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배수성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배수성은 물이 빨리 잘 빠지는 거, 보수성은 흙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거, 그리고 통기성은 흙 내에 공기가 잘 이동하면서 순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가장 많은 병해를 얻게 되는 게 과습이거든요. 과습은 배수와 통기성이 불량할 때 과습을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집사분들의 숙제가 배수와 통기성을 높여주는 것이 숙제인 거죠. 자, 배수와 통기성, 그리고 보수성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배수와 통기성에 조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배수와 통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흙 중에서 상토와 배양토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상토는 딱 정리하면 씨앗이나 어린 묘를 키울 때 상토를 사용하시면 되고, 배양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란 식물들을 키우실 때는 배양토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상토와 배양토를 사용하실, 어떤 거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토는 법적으로 흙을 어떻게 배합할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준치가 있고요. 배양토 같은 경우에는 따로 기준치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별로 배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양토는 조금 더 자유롭게 흙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양토를 사용하실 때는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상토는 아무래도 어린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비료가 되게 적게 들어가 있어요. 약 2주에서 3주 정도 사용하면은 비료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고요. 배양토 같은 경우에는 2달에서 3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양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상토나 배양토나 비료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비료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강의가 반응이 좋다면 제가 뭐 비료에 대한 내용, 뭐 빛이나 물,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와 통기성이 좋게 하려면 펄라이트나 산야초, 저곡토, 난석, 여기 써 있지 않지만 뭐 바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흙과 섞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수와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어떤 혼합토들을 사용하면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물이 언제 마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주기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양토나 상토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고 이제 배합토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배수와 통기성을 높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배합토들은 너무 빨리 말라버리니까 물을 언제 줘야 될지 그 감을 잃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과습에 너무 겁이 먹어서 이 흙의 양을 줄이는 것이 생각보다 무조건적인 어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배수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배수충 하시나요? 저는 배수충을 하거든요. 배수충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갈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배수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배수충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게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배수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유튜브 찾아보시고 네이버 찾아보시고 막 인스타 찾아보시면서 또 이제 리뷰 찾아보셔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마침 이 분갈이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광고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타이밍에 이 내용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아가든이라는 업체의 이제 스노코라는 제품이에요. 지금 크기별로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배수충 역할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게 얘는 제가 아까 전에 분갈이 할 때 준비물 중에 깔망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깔망과 배수충의 역할을 함께 동시에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괜찮은 제품인데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분갈이를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배수충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화분의 바닥 밑에 부분이 흙과 떨어지게끔 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노코를 분갈이 할 때 가장 밑바닥에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화분의 맨 밑에 부분은 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도 빨리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물구멍으로부터 공기가 드나들면서 통기성도 높여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집사들의 숙제를 모두 다 해결해주는 제품인 거죠. 기가 막히죠? 이렇게 배수충을 여러분들이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이 스노코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배수충과 깔망 그리고 배수와 통기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이 정말 간단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이제 분갈이 하실 화분에다가 그 제품에 4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끼워서 화분에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는 것처럼 딱 화분에 맞춰져서 고정이 딱 되면 여러분들은 그 위에다가 흙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사이즈는 24명, 33명이 있는데 이제 7호부터 9호는 24명, 10호부터 12호는 33형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큰 화분까지 사용해 봤는데 너무 편해서 좋았고 이 스노코가 큰 화분일 때 오히려 더 빛을 발해요. 왜냐하면 큰 화분에는 배수충을 깔 때 정말 많은 흙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배수충 꼭 스노코 제품으로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분입니다. 흙을 이해하고 화분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까 제가 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배수와 통기와 보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화분은 그 배수와 통기를 흙과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좋은 걸 잘 고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화분을 고를 때 잘 고를 수 있는 팁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게 화분의 물구멍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화분 고르실 때 그냥 이거 이쁘네 이러고서 우리 집에 인테리어 잘 어울릴 것 같네 라고 고르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게 고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식물 기준으로 우선순위는 물구멍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토분인 경우에는 구멍이 하나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고, 플라스틱 화분은 여러 군데에 물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토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구멍의 크기는 동전 500원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배수가 원활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500원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구멍을 보면서 고르시는 눈이 생기시면은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민하셔야 되는 게 제가 커피인데 화분이라고 했을 때 화분 밑에 굽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바닥과 딱 달라붙으면 물이 빠져도 그 바닥 쪽에 물이 고이거나 또는 공기가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살짝 바닥과 띄워주기 위해서 굽이 있는 화분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수구멍, 두 번째 화분 굽이 있는 것을 골라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 심화인데 화분 굽에 물길이 나 있는 화분을 골라주신다면 정말 최상위 화분을 고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토분을 써야 되냐, 뭐 플라스틱 화분을 써야 되냐, 유약 화분을 써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화분 고르는 팁을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면 토분이든 유약분이든 플라스틱 화분이든 어떤 화분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분갈이 몸살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풀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뿌리를 풀어줄 때 뜯지만 않으면 분갈이 몸살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뿌리를 정리해야 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뿌리가 너무 상했다든지 화분을 더 이상 크게 키울 수 없다든지 할 때에는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뿌리를 자를 때에는 뿌리의 양과 그리고 이제 줄기와 가지의 양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시면 분갈이 몸살이 안 옵니다. 이걸 TR율이라고 하는데, 분갈이 몸살은 뿌리가 양이 이만큼 있었는데 갑자기 확 줄이고 줄기는 또는 가지와 잎은 그대로 뒀을 때 분갈이 몸살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와 가지, 탑부분과 루트 부분을 같이 비율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갈이를 다시 해도 괜찮나요? 라고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갈이를 다시 하는 것이 사실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하는 게 사실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식물에 문제가 조금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래도 분갈이를 해서 다시 새로 키워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바로 분갈이를 해야 될 때에는 식물을 고스란히 빼서 옮겨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신다면은 큰 문제 없이 잘 분갈이를 하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갈이 몸살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빛이 조금 적은 장소로 옮겨주세요. 광합성을 하면은 이제 에너지를 잎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빛이 좀 적은 장소로, 광합성을 좀 덜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시면 좋고,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면은 그 몸살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분갈이 몸살은 사실 저희가 더 막 이렇게 사람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조금 기다려주고 식물이 좀 건강한 경우에는 다시 회복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기다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분갈이 후의 관리입니다. 이거는 방금 전 이야기와 조금 연장선에 있는데,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뿌리를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장소에서 그대로 키워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뿌리를 정리하셨을 때는 잠시 광합성을 조금 덜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1, 2주 정도 기간을 가져주시면은 훨씬 식물이 잘 회복해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 물 주냐 안 주냐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분갈이 후에는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아요. 흠뻑 한 2, 3회 정도를 주셔서 물구멍으로 물이 쫙쫙 빠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 식물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수분을 마른 흙한테 그 수분을 뺏기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갈이 하시고서 뿌리 좀 다쳤으면 어떡하지? 물 조금 나중에 줄까? 뭐 지금 좀 귀찮으니까 나중에 줄까 하시는 분들 혹여라도 계실까봐 제가 높아시게 말씀드리는데, 분갈이 하자마자 물은 흠뻑 2, 3회 정도는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이 Q&A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인스타로 댓글 받은 걸로
그대로 읽으면서 한번 Q&A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강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 고르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면관수로 화분을 물에 담가 놓게 되면 과습은 안 오나요? 식물들이 필요한 만큼 빨아들이는 건지, 저면관수 가능하고 불가능한 식물도 따로 있는지, 저면관수랑 수경재배의 차이도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면관수가 이제 좋기는 해요. 특히나 한 화분에서 오래 키웠을 때에는 저면관수로 이제 물을 이렇게 쭉 빨아 올려주면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화분에서 오래 키웠을 때 이제 위에서 물 주는 걸 두상관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두상관수를 하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흙 내에 그 물길들이 나 있어서 수분이 흡수되지 않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면관수를 하게 되면은 흙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젖기 때문에 저면관수가 그럴 때는 좋지만 우리가 물을 흠뻑 잘 주고 하면은 사실 저면관수보다는 두상관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저면관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일단 과습은 안 오냐라고 하실 경우에는 과습은 이제 관리만 잘 해주면은 과습은 잘 안 와요. 뭐 빛과 바람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수와 통기성이 우수하면은 과습은 안 옵니다. 식물이 필요한 만큼만 빨아들이는 것은 흙이 빨아들이고 난 다음 그 이후예요. 네. 식물은 이제 그 스스로에게 수분이 필요한 만큼 빨아들이고 증산작용으로 광합성하면서 날려보내고 또 빨아들이고 하는 형태인 건데 이제 흙이 수분을 보유할 수 있을 만큼만 빨아들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저면관수는 모든 식물들이 가능합니다. 사용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저면관수랑 수경재배의 차이는 일단 흙에 식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 저면관수를 했고 안 했고의 차이보다는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물에 담그는 것 자체로서 수경재배와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경재배에는 물 자체에는 식물이 흡수할 양분이 굉장히 극소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는 없기 때문에 수경재배와 저면관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흙 자체에서는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17가지의 양분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수경재배보다는 흙에서 키우실 때 더 좋고요. 물에 담그는 것 자체로는 이제 저면관수와 수경재배를 이제 비교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갈이 할 때만 미생물 입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분갈이 후에도 미생물 넣어줄 수 없는 건가요? 이거는 아무 때나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분갈이 후에도 넣어주셔도 되고, 분갈이 시에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 올렸던 이제 트리코데르마, 그 미생물인 것 같은데, 아무 때나 넣어주셔도 돼요. 늘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식물에서 애정을 가지고 화초들에게 주 1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몬스테라 한 아이가 엄청 커졌습니다. 2년 전에 화분 사이즈를 키워서 옮긴 거고요. 중간 뿌리도 자라고 있고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지 중간중간 잘라서 따로 나눠서 심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음, 사실 몬스테라는 이제 삽목해서 번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번식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사이즈가 너무 커서 공간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자르셔서 다시 키우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큰 문제 없고, 뭐 공간적으로도 괜찮다면은 계속해서 키우시게 되면은 큰 잎들이 멋지게 이렇게 자랄 수 있거든요. 사무실이다 보니까 빛이 잘 들고, 뭐, 이제 공간도 충분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크게 키워서 어떤 하나의 인테리어적으로도 아주 멋있는 몬스테라를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 이번에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고자 왕초보 식출사가 되었는데, 식물을 주문하면 바로 분갈이를 해주게 될 때, 식물에게 좋은 영양제나 미생물이나 벌레 퇴치에 필요한 제품이나 사용법이 알고 싶어요. 이 질문자님께서는 완전 왕초보시니까 픽세계에 오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처음 식물을 이렇게 키우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질문에는 바로 있진 않지만 먼저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식물을 구매하시면은 바로 분갈이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갈색 포트로 사오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빠르게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농장에 있을 때 또는 화훼 단지에 있을 때 거기에 흙 안에 벌레들이 또는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방역 차원에서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농장에 맞춰져서 사용한 흙이라서 우리 집이랑 키우는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흙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좋은 영양제라든지 미생물, 또 벌레 퇴치에 좋은 제품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좋은 영양제는 사실 비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좀 편하셔야지 좋은 거잖아요. 오스모코트라는 이제 알갱이 비료거든요. 이거 이제 쿠팡에서도 판매하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미생물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눔이라는 이제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 퇴치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 제품도 제가 따로 광고를 받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에 같이 담아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토탈삭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건 농약은 아닌데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졌지만 병과 해충에 다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이 토탈삭 같은 경우에는 뿌리파리, 응애, 깍지벌레, 뭐 진딧물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해충에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갱이 형태인 입제와 액체 형태인 액제가 있어요.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 따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입제 같은 경우에는 흙에 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액제 같은 경우에는 1대 1000으로 섞어가지고 잎에 뿌려주시면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히 영상은 따로 만들어 볼 건데 일단 그래도 추천해달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해충이라든지 균을 토양 속에서 째는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잎에 붙어 있는 깍지벌레라든지 응애, 총채벌레, 뭐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액제로 뿌려서 이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액제는 1대 1000 비율로 섞어서 하시면 되고, 입제 같은 경우에는 PPT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식물이 금방 죽어서 짧게 사용했던 흙을 그대로 버려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흙 유효 기간도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식물이 어떤 것 때문에 금방 죽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만약에 과습으로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과습으로 죽이지 않나요? 그러면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뭐 균이라든지 충으로 이제 죽었을 경우에도 그 흙 내에 어떤 안 좋은 식물에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식물이 죽은 다음에 있는 흙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다시 재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먹는 식품처럼 날짜가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 흙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 할 땐 어떻게 하나요? 물에 담궈서라도 뿌리를 풀어줘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불가피하게 이제 하실 경우에는 최대한 그 흙을 막 풀어주려고 하실 필요 없이 살짝 들어가지고 툭툭툭 쳐주면 풀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옮겨주시면 돼요. 뭐 물에 담가서 뿌리를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우리가 물에 담으면은 일단 그걸 하수구로 흙이 흘러가야 되고 하수구 막 막히고 막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니까 물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분갈이를 일단 첫 번째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는 최대한 살살살 풀어주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인데, 여러분들 그 분갈이 하시기 전에는 이제 관수를 잠깐 멈추셔서 흙이 마른 상태에서 분갈이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생각하시고 분갈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분갈이 시 기존 흙은 다 털어내야 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나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뿌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주더라도 기존 흙들이 남아 있어요. 그건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너무 막 그 기존 흙들을 다 털어내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갈이하고 물을 듬뿍 주고 놔두라는 이야기도 있고 주지 말고 음지에 놔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느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관엽수들 수경으로 키우다가 흙에다가 옮겨 심을 때 주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의 관리는 물을 흠뻑 주는 거 말씀드렸죠.
물을 안 주시고 그대로 두시게 되면은 식물에게 있는 수분을 마른 흙이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듬뿍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경으로 키우셨다가 흙에다가 옮겨 심을 때 주의할 점이 특별히 없기는 해요. 제가 물뿌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물뿌리는 어느 정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흙뿌리가 다시 적응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식물 자체의 건강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적응을 못하게 되면은 뿌리가 다 죽어버리게 되면서 죽기도 하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그래도 다 잘 살게 되는데, 이때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배수가 좋게끔, 통기성이 좋게끔 배합해 주셔서 분갈이 해주시면은 그래도 뿌리를 내리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식집사들 사이에 흙 배합 비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구하기 어려운 흙도 많더라고요. 다이소, 쿠팡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러 흙 재료를 활용하여 식물 유형, 습도 좋아하는 혹은 건조하게 키워야 하는 등에 따라서 배합 비율이 궁금합니다. 흙 배합 궁금하신 분들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습니다. 다만 뭐 이렇게 우리가 다육이라든지 뭐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 등등은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은 흙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관엽 식물 같은 경우엔 배합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키우시는 환경에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빛이라든지 뭐 통기라든지 그리고 화분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실 때 아마 배합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식물을 더 키우실 수 있으실 거고요. 병에 걸린다든지 그리고 해충이 오는 것은 식물이 면역이 약해지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충이 침입하는 겁니다. 사람도 면역이 떨어지면은 이제 아픈 것처럼 식물도 면역이 떨어지면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면역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는 이제 비료 잘 챙겨주시고 빛 잘 주시고 그리고 통풍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식물들은 잘 자라니까 흙배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식물을 키우는 환경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시면은 식물을 더 잘 키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제 분갈이에 대한 A부터 Z까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본 것 같아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이제 더 이상 분갈이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분갈이를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일단 지금 화분에서 빼실 때는 이 밑에 부분, 지금 화분 여기 이 부분을 눌러서 빼시면 돼요. 근데 얘가 흙을 지금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근데 만약에 분갈이 하실 때 흙이 막 이렇게 꽉 붙잡고 있을 때는 살살살살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또는 이제 도구가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걸 사용할 거예요. 얘가 뭐 엄청 많죠? 네. 그 흙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이 화분이 좀 좋아요. 분갈이 할 때도 흙 같은 것도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제가 접하는 흙들은 보통 잘 모르니까 다이소 가는데 다이소에서도 쓸만한 흙이 있을지. 다이소에서 그냥 이제 배양토 사용하시면 돼요. 다이소에 있는 그 배양토 쓰시면은 웬만한 흙들은, 그러니까 웬만해서 다 잘 키우실 수 있어요. 반쯤 채워서 이렇게 위에 나온다 싶을 정도로 넣으시면 되고, 네. 이대로 그냥 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위에 넣어서 채우시면은 물 줄 때 넘치거든요. 너무 위에서? 네, 너무 위에다가 너무 위에 넣으면은 물 주면은 얘가 넘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진짜 곤란해지니까 그러실 필요 없고, 그리고 흙은 그냥 정리만, 누르지는 마세요. 네, 정리만. 이런 자갈들은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쁘게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이런 자갈들을 보통 하는데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이 자갈이 이렇게 있으면은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갈들이 사실 초보자분들은 있으면 조금 더 키우기가, 식물 가드닝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없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한번 흙 만져보실래요? 촉촉한 거 안 말랐죠? 네. 이게 완전. 이게 지금 위에 흙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안 말라. 여기 벌레도 있네. 맞아요. 네. 뭐 이게 하얀 벌레가 있더라고요.
이게 흙이 이렇게 안 말라요. 이렇게 멀칭이 돼 있으면 일단 첫 번째로 안 마르고 심지어 물구멍도 작으니까 그것도 안 마르는 거죠. 이렇게. 야, 흙이 엄청. 흙이 막 끊기기도 했고 막 지금 아이고야. 상태가 이런 상태네요. 네. 한번 직접 해보실래요? 분갈이? 오, 네. 네, 이쪽으로 오셔서 네.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있다. 네. 얘를 반 정도를. 네. 조심조심, 여기 조심. 뿌리 잘 들어갈 수 있게. 네. 네. 그러면 얘는 세 네. 개니까 이거 좀 적지 않을까요? 뿌리가 그렇게 네. 많진 않아서 사실 하나씩 키워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하. 일단 여기서 이제 네. 그냥 같이 키우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이제 얘가 좀 많이 자랐다, 네. 그리고 뿌리가 너무 많다 이럴 땐 그때는 이제 다 하나씩 많이 갖고 가셔도 돼요. 이게 네. 풀면서 떨어져요. 아, 괜찮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대로 좋아요. 그리고 손으로 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네. 네. 좋아요. 그리고 네. 이제 얘네들을 위치를 좀 이렇게 아하. 잡아주시고, 네. 얘네가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집 가셔서 네. 물 주시면 네. 물 주실 때 줄기를 이렇게 잡고 물을 주세요. 그 줄기를 좀 잡아 놓으시면은 네. 자리를 잡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너무 잘하셨는데요? 와. 네. 먼지 쌓이면 네. 그냥 휴지로 닦으면 아, 먼지 쌓이면 먼지가 되게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냥 물로 같이 이렇게 씻어주시면 돼요. 물로 물 닿아도 돼요? 네, 닿아도 되는데 잎에다가는 매번 네. 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막 얼룩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잎에다 주지 마시고 잎 막 분무기 이렇게 하는 네. 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키우다가 어느 날 이렇게 먼지가 쌓였다 네.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물 한 주시면 돼요. 잎 샤워라고 하는데 잎 샤워 그때 시켜주시면 되고 감사합니다. 잘 키우시면 진짜.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물 주는 건 진짜 쉽거든요. 이걸 뭐 가르쳐 드리는 게 사실 조금 무한할 정도로 그냥 물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주시면 돼요. 차면은 좀 기다렸다가 물이 금방 빠지죠. 네. 그러면은 물을 또 가득 주세요. 그냥 위에서 주셔도 되고 밑에서 주셔도 돼요. 네,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흙이 안 빠지네. 그죠?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식집사분들이 물 주시는 게 재밌어서 자주 주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과습. 네. 그래서 물을 주시는 걸 좀 안 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네. 좋아요. 이렇게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물을 주시면 돼요. 네, 물 주기 어렵지 않죠? 네. 물 이렇게 주시면 돼요. 물 주실 때 네. 물은 네. 흙이 이렇게 조금 말랐을 때, 네. 이게 마른 정도인가요? 네, 이렇게 고슬고슬한 상태 있잖아요. 뭉치지 않고 이 밑에는 뭉쳤죠. 네.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안 되고 위에가 이렇게 말라 있을 때 네.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만지셔도 되긴 하지만 네. 손가락 한 2마디 정도가 말릴 때 주시면 되거든요. 요런 느낌이면. 네, 아직 아닌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서 네. 지금 얘는 아직 멀었죠. 네. 그러면 아직 줄 때가 아닌 거예요. 얘도 아직 줄 때가 아닌 것 아니죠. 같습니다. 그러면은 패스. 네. 이렇게 또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얘 네. 진짜 예쁘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 끝. 감사합니다.